안녕하세요. 거꾸로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말고사까지 마지막 범위입니다. 자원은 크게 특성이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자면 석유는 과거에 그냥 검은 기름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석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원의 가치는 변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유한하다는 유한성이 있고, 어느 한 지역에 편제하여 분포한다는 편제성이 있습니다. 석유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것이 편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석유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자원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화석 연료인 땅속에 묻혀져 있는 연료여서 화석 연료라고 불리는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소비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는 한번 쓰면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세계에서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는 자원을 순서대로 얘기해 보자면은 석유, 그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연수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앞으로 그 자원을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는가를 얼마나 연수가 남았냐 해서 가채연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능하냐, 채굴이 가능한 연도가 얼마나 남았냐, 이거를 가채연수라고 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는 석탄이 그래도 가채연수가 가장 길고 석유, 천연가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석탄 같은 경우는 약 100년 좀 넘게 남았고, 석유, 천연가스는 한 50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세계 주요 갈등 지역인데, 특히 석유 이곳들은 대부분 석유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을 주목할까요? 이 지역은 카스피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여기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카스피해라는 이름 때문에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이곳이 바다인지 호수인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호수일 때와 바다일 때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이, 그 어떤 자원이 만약에 그곳에 묻혀져 있을 때 호수일 때 바다로 볼 때 따라서 그 자원 그 분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만약에 카스피해를 호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호수는 무조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그 자원을 n분의 1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스피해 주변의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n분의 1이니까 5분의 1씩 가져가면 됩니다. 반면에 바다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해안선의 길이만큼 해안선이 긴 나라가 더 많이 자원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러면 이 5개 나라 중에서 이라는, 이쪽은 호수일 때, 바다일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네, 이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니까는 해안선의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수로 볼 때 더 자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카스피해는 호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카자흐스탄 볼까요? 카자흐스탄은 해안선의 길이가 그 카스피해 주변 해안선의 길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n분의 1에서 5분의 1 차지하는 것보다 연안선의 길이로 했을 때 더 많이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다로 보냐 호수로 보냐에 따라서 그 각 국가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다인지 호수인지 지금도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자원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원민족주의는
이 자원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즉 특정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석유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인데 오펙에서 1973년과 1979년에 석유 생산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석유값은 어떻게 될까요? 석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석유를 생산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렇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석유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거의 공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석유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원 우리 민족 거니까 서울 수출국 기구에 포함된 나라들이 이 자원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맘대로 가격 생산 안 해버려. 그래서 가격 올려버릴 거야. 이런 게 대표적인 자원민족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발전을 하되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거예요. 즉 미래 세대가 사용할 그런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안정과 통합을 균형을 이루는 발전. 즉 다시 요약하자면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것은 남기면서 현재 세대가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안정과 통합을 생각하면서 발전을 하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온실 효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빙하 감소하고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해양 평균 온도가 상승해버리니까 산호초가 백색으로 변화버리는 백화현상, 멸종위기 생물종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